어두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앞쪽처럼 색감의 대비를 너무 강하게 잡기보다는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톤의 진하기를 살짝 풀어서 진행을 해주면 훨씬 더 입체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인물 소묘 작품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스테들러 연필 세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늘은 이렇게 체험 재료를 한번 간단히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테들러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연필과 건식 재료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특이한 크기의 연필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연필 심이 모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인물 소묘를 그릴 거니까요. 스테들러의 다양한 연필 심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연필 심의 단계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연필 세트예요. 10H에서부터 12B 심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총 24자루의 연필 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4B와 2B 연필을 가지고 연필 인물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묘를 시작하기 전에 연필은 항상 길고 뾰족하게 다듬어 주신 뒤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일단 2B 연필을 이용해서 기본 어둠의 색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잡아놓은 스케치 선에 맞춰서 기본 어둠의 색감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색감을 잡기보다는 서서히 강조를 시켜나가면서 형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확신을 가지고 진한 색감을 잡기보다는 항상 내가 진행하는 형태나 색감의 표현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인물의 표현에서는 눈, 코, 입의 기본적인 이미지를 담게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눈의 기본 색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둠 주변의 기본 어둠의 색감도 살짝 강조를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눈썹 주변의 기본 색감을 먼저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색감 표현 이후에 나중에는 눈썹의 결 느낌을 하나씩 표현을 해주시면서 이미지를 구체화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의 형태를 잡아주실 때도 일단 가장 어둠이 강한 콧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주면서 코의 색감을 함께 잡아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얼굴이 돋보일 수 있게 얼굴 주변에 머리카락의 기본 어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표현이라고 해서 너무 힘을 과하게 줘서 진행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연필 심을 갈아 넣는다는 느낌으로 차분하게 색감을 쌓아가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연필의 품질이 좋을수록 연필의 흑연가루가 부드럽게 잘 묻어나기 때문에 힘을 너무 많이 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색감의 표현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앞쪽으로 뻗어나오는 몇 가닥의 머릿결을 제외하고 처음엔 색감을 이용해서 덩어리의 톤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넓은 면적의 머릿결 색감을 진행해 주실 때는 초벌 색감을 진행할 때부터 머릿결의 결의 흐름 방향을 조금은 맞춰서 색감을 쌓아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머릿결과 다른 결의 방향을 사용해 주시면 부드럽게 돌아가는 덩어리의 느낌을 만들어내기가 생각처럼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아 나가는 결 방향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선의 느낌보다는 색의 표현을 통해서 서서히 색감을 쌓아주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멋진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그리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그리시면서 어색한 부분이나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마음에 드는 멋진 작품으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사비연필을 이용해서 조금 강하게 어둠의 포인트를 한 번씩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잡아놓은 어둠의 기본 색감을 이제 조금 더 강조를 시키면서 포인트의 특징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둠의 포인트를 잡아주실 때는 항상 내가 그리는 과정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확신에 가득 찬 표현은 틀린 형태를 계속 수정하지 못하고 지속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형태는 지속적이고 꾸준히 확인을 해주시면서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좌측의 눈의 표현은 앞쪽의 눈보다는 색감을 조금 약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리상으로 조금이라도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색감의 톤 대비라든지 색감 자체의 표현을 조금은 약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그 톤 차이만으로도 거리 차이라든지 입체감의 느낌이 보다 확실히 전달될 수가 있어요. 자, 콧구멍의 어둠도 조금 더 강조를 시키고 있어요. 코의 표현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콧구멍의 형태를 정확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콧구멍을 정확히 그리면 어색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콧구멍을 정확히 그리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콧구멍도 코의 형태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이는 형태, 보이는 색감의 정도를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보이는 대로 그리면 어색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바꿔서 그리다 보면 어느샌가 인물의 표현도 담지 않게 되고요. 굉장히 어색한 표현으로 인물화의 표현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제 머릿결의 표현도 조금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사비연필을 이용해서 어둠의 강한 흐름들을 조금씩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머리카락과 이마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톤의 대비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중간 톤의 표현을 함께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얼굴 앞쪽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의 표현은 피부의 톤 표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뒤에 나중에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큰 형태적인 부분만 살짝 체크를 해주시고 앞쪽의 잔머리는 나중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카락의 전체적인 덩어리의 느낌을 잡는 데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입술 아래쪽으로는 그림자가 지는 형태죠. 피부 톤에도 색감의 느낌을 조금 더 강조를 시키면서 그림자의 느낌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피부 톤과 얼굴 아래쪽에 생기는 목의 그림자의 톤도 조금 더 강조를 시켜볼게요. 지금 피부 톤의 진행은 EB 연필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피부 톤은 그림자가 지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색감이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비보다는 조금 단단한 EB 연필을 이용해서 전체의 색감을 부드럽게 강조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연필 사용이 익숙치 않은 초보자분들이라면 다양한 연필 심의 단계를 조절을 하면서 색감을 표현해 주시면 보다 다양한 톤의 표현을 보다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손의 마디의 어둠 흐름들을 먼저 잡아주는 게 효과적이겠죠. 손가락도 하나하나의 원기둥의 덩어리라는 해석을 통해서 입체감을 서서히 강조시켜 나가는 거예요. 크게 돌아가는 원기둥의 어둠의 흐름들을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의 구조가 하나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림자 안쪽에 있는 손가락은 전체적인 색감을 조금 더 어둡게 잡아주시고요. 빛을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의 톤의 차이를 정확히 강조를 시킬수록 입체감이 보다 확실히 전달될 수 있어요. 색의 진하기의 정도를 정확히 관찰하는 것도 형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외곽의 형태, 라인의 형태만 잡는 게 스케치가 아니라 명암의 톤의 차이도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진하기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는 색감의 진하기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 잡았던 어둠의 흐름들에 촘촘하고 일정한 선의 밀도를 쌓아주면서 어둠의 흐름들을 조금씩 강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피부톤은 밝은 톤의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을 강조시켜 나가는 게 중요해요. 너무 과감한 표현을 통해서 얼굴이 까매지면 지우개를 이용한 또 톤의 조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면서부터 어두워지지 않도록 색감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둠의 표현은 한 번에 너무 강한 힘으로 색을 올려주기보다는 부드럽게 연필을 쌓아가면서 색감의 느낌을 서서히 강조시키는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초보자분들일수록 머릿결 같이 색이 강한 톤의 표현을 진행하실 때 진한 색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강한 힘으로 선을 찍듯이 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표현으로는 자연스러운 색감의 표현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연필도 어느 정도 좋은 연필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그림의 표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자신의 그림의 표현력과 잘 맞는 연필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선에서 가까운 쪽에서 멀어지는 부분의 톤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표현을 해주면 깊이감의 표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두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앞쪽처럼 색감의 대비를 너무 강하게 잡기보다는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톤의 진하기를 살짝 풀어서 진행을 해주면 훨씬 더 입체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머릿결의 결 방향에 맞는 선을 사용해 주시면 머릿결의 느낌을 조금 더 쉽게 전달시켜 줄 수 있어요. 선의 느낌을 너무 강하게 찍는다는 느낌으로 그리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빗질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서서히 색감을 강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 위쪽 머리도 마찬가지로 머릿결에 흐르는 결 방향성을 지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의 느낌을 쌓아서 머릿결의 느낌을 만들고 있어요. 피부 위로 지나가는 머릿결의 표현들을 만들면서 마무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톤 위로 지나가는 머릿결을 먼저 그리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머릿결의 표현은 가장 마지막에 그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피부의 표현, 톤의 표현이 최대한 진행이 된 이후에 머릿결은 아주 가늘고 섬세한 선을 이용해서 한 번에 그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머릿결의 표현을 그려주실 때도 형태의 위치는 최대한 관찰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그리도록 신경을 쓰셔야겠죠. 자, 머릿결 안쪽에서 보이는 밝은 머릿결의 표현은 지우개를 이용해서 살짝 지워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지우개 표현은 연필보다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지워서 만들어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우개질이 잘못되면 밑에 색감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겠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최대한 정교하게 마무리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지우개질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스테들러의 4B 연필과 2B 연필을 이용해서 인물 소묘를 진행해 봤습니다. 연필 브랜드마다 각각의 연필의 특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스테들러 연필은 조금 단단한 질감의 표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필심의 농도를 활용해서 각각의 분위기에 맞는 연필의 진하기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필심이 약간 단단한 질감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정교한 느낌의 표현에 적합한 연필인 것 같아요. 오늘 연필 인물화 표현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